이번에는 단기 매매증권의 연습 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1월 21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현금으로 삽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라니까 이게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100주 2만원, 200만원이라고 치시고 돈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취득할 때 뭐 부대 비용은 없고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22일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영 목적으로 강남 발행 주식 100주, 1주당 액면은 5,000원, 액면은 필요 없는 정보고 한 주당 3만원씩에 삽니다. 취득한 목적은 단기적인 운영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00주에다가 3만원 곱하면 300만원이네요.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갑니다. 23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서초의 주식 1주당 2만원씩의 100주를 삽니다. 자, 그럼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얘기겠죠. 2만원씩 100주 200만원. 그리고 매입 수수료가 나오면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니까 200만원의 1%가 수수료래. 2만원이. 그냥 이거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원가에 더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도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중에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은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쓰셔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이것의 1% 2만원. 그리고 모두 묶여서 돈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자산의 원가에 더하지 않고 그냥 영업외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4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5,000원씩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수 수수료가 통장에서 나가요. 취득한 목적은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이 없어도 지금 60회 때는 아무 말이 없이 출제됐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15,000원짜리 100주니까 150만원 하시고 차변에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거 금액은 15,000원 묶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빼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얘기예요. 쉽게 나오면 아무런 수수료 없이, 어렵게 나오면 취득하는데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 그냥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알려주네요. 12월 말일 현재 평가하십시오. 뭐 날짜 안 가르쳐줘도 이 회사의 회계기간이 12월 말이니까 평가는 기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가 없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12월 31일자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31일 장부에는 1,500만원짜리인데 공정가치가 더 커졌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100만원만큼 튀었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원 올려줍니다. 만나서 1,600만원이 될 거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영업의 수익. 6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 평가하십시오. 장부에 420 잡혀 있는데 공정가치가 떨어졌죠. 작아졌네요. 20만원만큼 평가 손실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증권을 20만원만큼 줄이고 그걸 만나서 400이 되겠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면 평가 이익 또는 뭐 평가 손실이 출제가 되겠네요. 7번 이제 처분에 대한 얘기네요. 날짜는 1월 27일. 시장성이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회사 한라무역의 주식, 즉 시장성 있는 주식을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장부상에 단기 매매증권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부에 400만원인데 이걸 420에 팔아요. 자, 갖고 있었던 거 대답할게요. 오른쪽으로 뺍니다. 금액은 400. 돈 받아야 되겠죠. 돈은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얼마가 들어오냐면 420만원이 들어옵니다. 비싸게 팔았네요. 오른쪽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28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장회사 3호전기 주식 1000주 장부 금액은 700만원, 증권회사에 한 주당 6,900원에 모두 내다 팔고 전액 현금 받았습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뺄게요. 700만원짜리. 그리고 돈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한 주당 6,900원씩 1000주니까 69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적네요. 그러면 내다 팔고 손해본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매출채권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1일. 5일 상사에 상품 80만원을 매출합니다. 그리고 대금 중에서 50은 외상으로, 잔액은 자기합수표로. 일단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잡으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금액은 80만원. 자, 해서는 안 되는 방법 한번 설명할게요. 이 만약에 여기다가 우일 상사 이름 찾아서 걸고, 자, 왼쪽에, 아니, 똑같은 날짜죠. 엔터 치고, 왼쪽에 50만원은 외상이 되니까, 이런 거 보고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 매출금 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거래처가 복사되죠. 그 다음에 금액은 50이고, 나머지는 엔터 쭉 치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잖아요. 현금. 자, 이렇게 작업하면 안 돼요. 즉, 이제부터 배우는 채권을 배웠잖아요. 이 채권은 반드시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숫자로. 여기는 상품 매출은 뭐 거래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여기다 입력하고, 이게 복사가 되는 거는 거래처가 입력된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뭐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이 문제 하나가 3점인데, 감점이에요. 마이너스 1점 감점.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걸 다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응? 근데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하실 때 방금처럼 하면 안 되고, 얘를 반드시 여기다가 거래처 이름 두 자리 치고 우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돼야 거래처가 입력된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복사받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풀이할 때 보기 싫으니까 꼭 필요한 데만 입력하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갈게요. 지금 배우는 매출채권 두 개는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될 거니까. 숫자로 2일날 진위 상사에 상품 120만원을 판매합니다. 이제 상품 팔았다 그러면 대변은 상품 매출 먼저 잡을게요. 금액은 120만원 수익 잡았고, 왼쪽에 돈 받아야 되겠죠. 50만원은 진위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야. 이 거래가 상거래죠. 상품을 파는 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하시고, 거래처 이름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진이 상사. 3일날 우일 상사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합니다. 대변은 상품 매출. 이렇게 엔터 치면 복사가 되는데 보기 싫으면 스페이스바로 누르시면 되고, 또는 복사받고 싶지 않으면 오른쪽 화살표로 지나가면 돼요. 금액 300 수익 잡고요. 뭐냐 이거 3 플러스 돈 받아야 되겠죠. 200만원은 현금, 101번 현금 200. 이렇게 자주 쓰이는 거는 코드 번호를 좀 외우시는 게 좋겠죠. 매번 현금 이렇게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 자, 이 거래가 상거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 우일 상사 엔터 치시고, 4일날 진위 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오른쪽 화살표로 갈게요. 200. 그리고 돈 받네요. 100만원은 현금 100만원. 잔액은 외상. 이 거래가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진위 상사. 2월 5일 매출처 우일 상사의 외상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거래, 이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래네요. 외상 매출금을 없앨게요.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거래처 없앨 때도 당연히 걸어야 되겠죠. 우일 상사. 금액은 50만원짜리가 없어집니다. 채권이.
그리고 이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6일 진이상사의 외상매출대금 7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받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없앨게요. 거래처 걸고 진이 금액 70만원. 돈은 뭘로 받았냐면 자기합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7일날 우일 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100만원이 즉 외상매출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외상매출금 우일 상사 걸어서 100만원 빼고 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거래. 8일 거래처 진이상사의 외상매출금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해서 당좌 예입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다시 현금을 빼고 당좌 예금을 늘릴 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당좌 예금을 늘리면 된다는 얘기네요. 외상매출금 진이상사 50만원짜리 회수해서 채권 없앱니다. 돈은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9일 매출처 우일 상사의 상품을 150만원에 판매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50. 돈 받아야 되겠는데 100만원은 약소금 만기가 내년 1월 17일이니까 날짜 계산은 만기를 오늘 날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18년 2월 9일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부터 1년 이내냐 이후냐. 그러니까 딱 17일밖에 안 남은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될 수 없겠죠. 시험에 장기가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소금을 받았는데 만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 단기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 거래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약소금이죠. 받으러움이라고 하시고 얘도 거래처 걸어야 돼요. 우일 상사 채권이니까 100만원은 약소금 받았대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이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외상이야. 외상 매출금 엔터 치면 복사가 되는데 이건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숫자를 다시 쳐야 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숫자 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뭐 다른 기능들도 있는데 이런 기능도 있어요. 여기도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 치면 복사가 됩니다. 몰라도 되는 기능이에요. 반드시 복사 받으면 이름만 복사 받으면 안 돼요. 숫자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10일 진이상사의 상품 2천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오른쪽 화살표로 갈게요. 2천만원 수익 잡고 왼쪽에 돈 받습니다. 1,000만원은 약소금 만기 3월 31일. 이걸 보고 질문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죠. 여기로 보면 1년 넘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어디로부터?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따지니까 3달 남은 거예요. 받으러 음이야. 거래처는 진이라고 하고 금액은 1,000만원이에요. 상거래였으니까 받으러 음이고 나머지는 외상이야. 외상 매출금 플러스 키 누르고 복사 받을게요. 또는 뭐 102번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고 11일 우일 상사의 상품 200만원을 판매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오른쪽 화살표로 갈게요. 200. 돈 받아야 되겠죠. 왼쪽에 120은 현금으로 120 받고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소금 즉 타인이 발행한 약소금이 상거래죠. 받으러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우일 상사 12일 진이상사의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동전 발행 약소금 저 회사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았대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다는 얘기네요. 거래처 걸고 진이 없앱니다. 50만원 그리고 뭘 받냐면 약소금 받았어요. 이 거래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었죠. 그러니까 받으럼 거래처 똑같이 복사 받고요. 플러스 키 눌러서 13일 서삼상사의 상품 20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금액은 200 수익 잡고 돈 받습니다. 100만원은 현금 받고 100만원 현금 잔액은 약소금 만기가 4달 하고 19일이네요. 받으럼 거래처 걸고 서삼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의 해설 쪽에 보면 134페이지쯤 보면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거래처는 지금 이제 방금 배웠듯이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움은 채권이니까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럼 쭉 지나가다 보니까 뭐는 걸고 뭐는 안 걸고 막 헷갈리네요. 그럼 그냥 다 걸면 돼요. 상품 매출을 걸면 안 되나? 걸어도 돼. 근데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으로 보면 회사가 우리가 이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관리 안 하죠. 보통예금도 뭐 신한은행 보통예금과 뭐 우리은행 보통예금을 따로따로 알고 싶으면 다 거래처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한 것만 외워서 걸고 있는 거고, 만약에 쭉 다 배웠는데 어떤 특정한 계정 과목이 나왔는데 이게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 그럼 걸면 돼요. 하지만 쓸데없이 뭐 비용, 뭐 수익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는 지금 요 두 개 한다고 배우셨죠. 그다음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나와. 이거는 반드시 하는구나. 근데 헷갈린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거시면 돼요. 회사에 가서는 더 많이 걸게 돼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거래처 원장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프로그램을 열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 자, 상품의 외상거래에 관한 기장 그래가지고, 자, 인명 계정이라는 얘기는 사람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회사 상호, 뭐 우일상사 이렇게. 자, 읽어봐 볼게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거나 사오면 발생하는 이때 채권 채무의 증감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 같으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외상 매출금인지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손으로 하는 상황에서. 뭐 손으로 장부할 때. 그래서 사람 이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회사 이름. 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상품 매출 뭐 1,000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외상 매출금 쓰는 게 아니라 우일 상사 이렇게 쓴다는 거야. 1,000원. 이게 이제 임명 계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정으로 그려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만 보시면 돼요. 우일 상사의 여기가 상품 매출 1,000원 이렇게 돼서 이건 지금 외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일 상사의 외상 매출금 이만큼 있구나. 그럼 또 이제 받아내면 우일 상사를 여기다 쓸 거 아니에요? 그 돈 받았다. 그러면 500원 이렇게 사라지면 우일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증가와 감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장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임명 계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래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우일 상사, 진위 상사, 서삼 상사, 무사 상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회사 전체 외상 매출금 잔액을 알 수가 없어. 증감을. 그래서 이제 통제 계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팔 때는 이렇게 매출 잡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에 여기 계정에 증가 감소가 적히는데 거래처별로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입력하면서 요 밑에다가 우일 상사라고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임명 계정을 사용하듯이 우일 상사만의 별도의 계정이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살짝 내려보면 자, 전체 구조를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건을 팔 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이 외상 매출금 계정에 이렇게 그려져서 이쪽이 외상 매출금의 증가, 이게 자산이니까 감소. 그럼 잔액은 못 받은 돈이 이쪽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회사 전체 거니까 여기다 이제 거래처를 걸어주면 외상 매출금에다가 우일상사라는 계정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우일상사 외상 매출금 증가 감소, 진위상사 외상 매출금 증가 감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는 외상 매출금을 쓰고 여기다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 이렇게 거래처 원장 부속 장부인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 그려진다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이제 화면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를 전표를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을 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임명 계정을 써야 되니까, 즉 거래처별로 증감 잔액을 보고 싶으니까 여기다 걸었단 얘기야. 그러면 저 보세요. 첫 번째가 전체 회사의 전체 계정을 볼 수 있는 게 계정별 원장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날짜가 2월 1일부터 2월 12일 정도까지 입력을 했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F2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을 치면 이 계정을 이제 보고 읽어야 되겠죠. 이 계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고, 여기 주인이 누구라고? 여기 이름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회사 전체 외상 매출금, 이게 작년에
못 받고 넘어온 외상 매출금이고 이게 이제 증가한 거고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야. 증가하고 회수해서 잔액이 이만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얼마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봐도 되지만 누구한테 얼마씩을 따로 알고 싶으면 이 메뉴는 회사 전체 거니까 어디 들어간다고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데를 가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날짜를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인가 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뭐냐.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는 F2키 눌러서 5일 상사부터 뭐 끝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의 증감은 계정별 원장에서 받지만 이 메뉴에서는 이게 외상 매출금인데 누구 것만 보는 거냐면 우일 상사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가 우일 상사인 거지.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이쪽에는 이제 다른 회사 진위 상사인 거고. 이게 이제 임명 계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지만 이것이 외상 매출금의 증가, 감소, 증가해서 우일 상사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현재 50만 원 증가 감소 내역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번에는 진위 상사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름은 임명계정 진위상사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야. 증가, 감소, 감소해서 잔액 이렇게 별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를 왜 걸어야 되냐.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을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의 잔액과 증가 감소는 정확하지만 누구 것이 얼마가 회수가 됐고 덜 회수가 됐는지를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 장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업사원은 물건 파는 거고 격리 담당자는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회수할 금액이 남아있고를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입력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장부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받으러면 분명히 받아냈는데도 진상한테 받으러움을 안 받은 것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고 채점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론적인 설명은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장부는 지금까지 뭐 보셨어요? 처음에 하면서 현금 출납장 보셨고 계정별 원장 받고 그 다음에 분계장도 보셨고 그 다음에 전표 출력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배운 게 거래처 원장이라는 걸 본 거야. 즉 거래처 원장은 각 거래처별로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증감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이 계정별 원장은 계정 과목 전체에 대해서 증감 변화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채권 채무 즉 쉽게 말하면 쉽게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표현은 거래처를 왜 거느냐 채권 채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거래처면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